4번을 쓰겠지? 46쪽. 준혁이 이거 챙기고 하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F 뭐 2분의 B 플러스 C 뭐 이걸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일단 이제 그래프 나왔고 지금 A, B, C 세 개를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정보를 빼내야 될 텐데 뭐가 보여? 딱 보자마자 뭘 써먹어야겠어? 요점 써먹어야겠지. 자, 요점도 나와 있긴 한데 얘는 별로 쓸모는 없을 거야. 왜냐면 무점이잖아. 무조건 지나는 점이니까 저 점을 갖다가 대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저거는. 자, 그래서 지금 색칠해 놓은 점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일단 B, 3을 보면 FB가 3이다 라는 거야. 자, 이걸 대입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A의 B승이 3이다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에는 C, 6 생각하면 FC가 6이다가 될 거고 그러면 A의 C승이 6이다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야. 자, 이래 놓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써보면 F 2분의 B 플러스 C 요거를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A의 요능승이다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얼핏 생각하면 A, B, C 모르는 문자가 3개야. 근데 나와 있는 식은 2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대로 놓고 보면 A, B, C를 다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뭘 만들어내? 자, 요거를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수 모양을 잠깐 봤더니 2분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2분의라는 건 나중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B 플러스 C가 나왔어. 그럼 지수끼리 더했으니까 곱하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는 짓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곱해버리면 A의 B 플러스 C승이 18이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끝났네. 얘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지. 양변에 루트를 살짝 씌우면 결국 A의 B 플러스 C승은 루트 18이다. 그러면 3루트 2다. 이 정도로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 자, 뭐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15번 봐보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제를 살짝 보고 있어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프 나왔을 때 위에 한국말 좀 길 때는 대부분 그냥 그래프 설명하는 거겠지. 그래서 필요한 것만 얼른 뽑아서 낸다고 생각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점 A 있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요 흰색 선
그다음에 뭐 B가 있고 그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내렸을 때 여기가 C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AB가 3이고 B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의 뭐 114번도 있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그래프를 해석하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이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가장 쉬운 거고 저번에도 얼핏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그래프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많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은 지수함수 2개밖에 없어. 그렇기는 한데 나중에는 직선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 그럼 직선이 포함되면 쉽게 말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연립이 안 돼. 뭐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그래프 문제는 많이 해봤지만 걔네들은 뭐 연립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수함수는 연립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쨌건 그 중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일단 보면 되고 근데 그래프 문제는 항상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은 뭐냐면 점의 좌표에서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점 2개를 알면 길이를 알 수 있고 길이 2개를 알면 넓이까지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점의 좌표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문자로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자 지금 요 흰색 선, 흰색 직선을 보면 얘가 뭐 y좌표가 뭔지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좌표를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A, B, C를 문자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누구에서 시작을 할까도 잘 봐야 돼. A에서 시작할지 B, C에서 시작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B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이유는 자 B를 하나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A 같은 경우는 y좌표가 똑같고 C 같은 경우는 x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게 뭔가 좀 수월할 것 같아. 그래서 B를 문자로 놔볼 거야. 그래서 B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하면 9의 x승 위에 있는 거니까 9의 t승이다. 이런 놈이 될 거고. 그럼 이제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이거에다가 자 지금 요놈의 그래프가 요거였으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t승이다. 요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를 또 찍어보자.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y좌표가 B랑 똑같아서 9의 t승이 될 거야. 자 그러면 A의 x좌표 구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에다 식을 좀 써보면 자 y좌표가 9의 t승인데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x좌표를 구하려면 3의 마이너스 x승이 9의 t승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x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승이 밑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니까 3의 2t승이다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x랑 2t가 같다. 그러면 x는 2t다 라고 할 수, 아니 마이너스 2t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t, 9의 t승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써먹는 거지. 자 먼저 AB의 길이가 나왔네. 자 AB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x좌표 길이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t 빼기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3t가 되는 건데 이게 3이라고 알려준 거지. 그러면 t가 1이라는 걸 내가 알아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BC의 길이를 보면 자 y좌표 길이 빼면 되니까 9의 t승에서 3의 마이너스 t승을 빼면 되는데 t가 1이니까 뭐 끝난대 바로. 그럼 얘는 9 빼기 3분의 1 그래서 답은 3분의 2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프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114거든 그냥 뭐 장난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점의 좌표에서 시작이다. 그리고 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할 때 이제 느낌 있게 잘 설정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18번 보자.
그 참고로 내가 그래프 문제 막 어렵다고 했는데 47쪽 116번이랑 117번 나중에 하겠지만 또 복잡해 보이지. 일단 116번 딱 봐도. 근데 116번도 막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을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특히 이제 우리 1학년 때랑 다른 게 2학년 과정은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아. 뭐 다 보여주기도 힘들어. 진짜 막 너네가 스스로 엄청 풀어봐야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뭐 그 정도로 나도 막 안 풀어본 문제도 정말 많고 세상에 문제가 정말 많고 모의고사랑 수능 기출 문제만 해도 어려운 문제가 정말 많아서 그런 문제들을 보여줄까 말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진짜 막 킬러 문제들도 정말 많은데 킬러 문제들도 한 2개 정도 집어넣었다 그냥 뺐어. 이거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까지 주는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이제 집어넣어놨다고 보면 돼. 자, 일단 아무튼 나중에 그래프 문제 여러 개 해볼 거고 좀 이제 하다가 이제 다음에 우리 3월부터 이 파란 빨간 문제 하다가 너네가 그래프 문제를 잘 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킬러 문제들도 좀 보여줄게. 자, 118번 봐보자. 자, 오랜만에 집합기호가 좀 나왔어. 자, x는 실수란 말은 그냥 뺐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a, b라는 게 a의 원소다 이런 말까지 일단 나온 거야. 자, 일단 이 집합기호 잠깐 또 보면 오랜만이니까 자, 얘가 원소의 모양이라 그랬어. 즉 x, y 그러니까 어떤 점이지 점. 어떤 점의 좌표가 a의 원소들이 되는 거고 원소의 내용이 이거래. 그러니까 결국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a, b가 a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 b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3의 a승이 b다. 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안고 가는 거지 이제. 자, 3의 a승이 b다 해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a의 원소를 다 구하래.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자, 그럼 확인을 해보자 일단. 자, 1번은 2a,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 자, 그러면 얘가 요 그래프 위에 있으면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결국 얘가 a의 원소가 되려면 3의 2의 있으니 b의 제곱이다가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요 내가 별표 천원식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별표 천원식에서 변형을 시키거나 또는 얘랑 뭐 연립을 하거나 해서 성립이 되는 게 나오면 A의 원소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식은 이 별표 천원식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나오게 될까? 3의 A승은 B다. 에다가 양변에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나올까? 여기에다가 물론 여기에서 루트를 씌워도 되지만 자, 별표식에서 양변에 제곱을 하면 딱 나오겠지. 그러면 1번은 A의 원소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2번은 2분의 A, 루트 B가 있어. 자, 그러면 얘가 A의 원소가 되려면 3의 2분의 A승이 루트 B다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별표 천원식에다가 양변에 무슨 짓을 하면 될까? 루트를 씌우면 되죠. 또는 양변에 뭐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해주면 바로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2번도 맞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A, B분의 1. 자, 얘도 되려면 3의 마이너스 A승이 B분의 1이다가 맞는 말이 돼야 돼. 자, 얘도 그러면 별표에서 무슨 짓을 하면 될까?
얘는 별표의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바로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결국 이제 1, 2, 3번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면 A쪽, 그러니까 좌변 여기에서 좌변은 지수가 변형이 되고 있어. 그치? 근데 우변은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형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수를 바꿨을 때 본인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2배가 됐다는 건 양변을 제곱한 거다. 그 다음에 지수가 2분의 가 생겼다는 건 루트를 씌운 거다. 그 다음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역수가 되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함수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냥 지수 문제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요거 4번도 한번 해볼게. 자 4번이 되려면 3의 a 플러스 1승이 3b다가 돼야 돼. 얘도 그러면 지수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1을 더해놨거든. 그 말은 3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됐겠네. 그래서 뭐 적어본다면 별표식에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4번도 맞는 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5번 보면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 3의 마이너스 2분의 a승이 b의 제곱분의 1이다가 되는 거야. 자 얘도 지수의 변화를 보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렇으니까 역수가 됐다까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빼고 생각하면 2분의가 생겼어. 그러면 제곱이야 루트야. 자 지수에 2분의가 생겼다는 건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지. 제곱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틀렸겠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 얘는 자 얘 일단 틀린 건데, 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면 자 3의 a승은 b다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좌변이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역수가 되는 건 맞지만 b의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승분의 1이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굳이 루트를 또 이용을 한다면 루트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속임수지. 속임수. 어떤 속임수냐면 2분의 1승이 나오니까 뭔가 제곱분의 1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학생들 속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항상 이제 지수 관련해서 계산할 때 항상 너네가 이제 느낌적으로 와야 되는 게 지수에다가 어떤 변화를 시켰을 때 본체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잘 구분이 돼야 돼. 진짜. 그 다음에 120번. 아 그리고 이제 생각난 김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너네 이제 테스트 볼 때 그 우리가 지금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검정색 문제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하고 있단 말이야. 테스트 보면 진짜 거의 다 맞아야 돼. 어쩌다가 한두 개 틀리고, 한두 개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다 맞아야 돼. 예전에 빨간 문제랑 테스트가 섞여 있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서 테스트 준비를 할 때 꼭 테스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본 지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 진짜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자 120번. y는 2의 ex승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뭐 평행이동 시켜보면 되는 거네. 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럼 y는 2에다가 자, x 빼기 m이 들어가는데 2로 묶어가지고 x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 놓고 요렇게 이제 갖다니기지. 얘랑 얘랑 이렇게 이제 갖다니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은 바로 알 수가 있네. n. 자, 요 n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부분을 바꿀 수는 없지. 그리고 요 32도 마찬가지로 이거 x축 방향 평행이동밖에 안 된다 그랬어. 아무리 해도 이 2분의 9를 건드릴 수는 없어. 자, 그러면 n이 2분의 9라는 건 바로 일단 나오게 되는 거. 그러면 저 2의 몇 승 요 부분만 해결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자, 32가 2의 5승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조금 여기다 가져와서 써보면 2의 2x 플러스 5승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게 얘랑 같아야 돼. 이 부분도 좀 가져온다면 2의 2x 마이너스 2m승이 될 건데 요놈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럼 뭐 끝났네. 마이너스 2m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래놓고 여기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둘이 더할. 그러면 m 더하기 n은 둘이 더하니까 2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기본적인 문제지. 함수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문제지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121번. 자, 요놈은 이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나온 건데. 자, 요놈은이야. 요놈이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했을 때 이제 얘가 된 거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위에다가 잠깐 써보면 q의 p승을 구하래. 뭐 이상한 걸 구하라고 했어. 자, 이런 게 자주 나올 거야. 이따 보게 되면 알게 될 거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 얘를 평행이동 시킨 게 요놈이다 라고 한 거야. 자, 근데 그냥 기본형을 갖다가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얘만 잠깐 변형만 시켜주면 될 것 같거든. 자, 저 3. 자, 이 3이라는 거, 2의 x승에 곱해져 있는 3이라는 거,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3을 여기서 뭘로 바꿔줘야 될까? 2의 로그 2의 3승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자, 이거 저절로가 아니라 저절로 될 정도로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모든 수를 거듭제곱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밑으로 다 바꿀 수 있어. 3을 5의 몇 승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10의 몇 승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작업 잘 돼야 돼.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돼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에다가 x 더하기 로그 2의 3승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자 얘도 그냥 써볼까? 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p승 더하기 q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자, 끝났지 그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으면 되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으면 되고. 자, 그러면 x쪽 보면 로그 2의 3이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야. 그럼 p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q는 4다. 바로 나오는 거. 자, 이러니까 q의 p승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q의 p승은 4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승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당연히 체인지 하라는 얘기인데, 자, 체인지 할 때 로그 앞에 개수는 둘은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4랑 3만 자리를 바꿔버리면 된다 그랬어. 자,
자,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로그 2의 4승.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답은 9분의 1이다가 되겠지. 자, 체인지 할 때 로그 앞에 있는 개수는 몇 두는 거다. 꼭 기억해. 준혁, 기억하고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2번. 아, 그 프린트 숙제를 받았을 텐데 다 해왔나? 40번까지 해오라고 했었는데. 내가 현수쌤한테 전달하기로는 40번까지가 숙제인데 뭐 욕심나는 사람은 끝까지 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끝까지 다 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준혁이는? 40번? 초인. 톡 작지? 오케이. 자, 122번 보자. 자, 2의 x승이 있는데, 잠깐만, 선준아. 40번까지였어요 하면서 너무 억울한 표정인데 좀 더 풀어도 돼. 너무 표정이 억울한 표정이었어. 자, 요놈을 이번에는 원 대칭 이동도 했나봐. 원점 대칭을 했어. 원점 대칭을 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n,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8에다가 2분의 1의 x승 더하기 4랑 겹친다. 겹친다는 건 뭐 그냥 째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뭐 대칭이랑 평행이동 다 시키면 되는 거네. 자, 일단 먼저 원점 대칭 먼저 시킬 건데, 원점 대칭 시키면 누가 마이너스가 붙지? 둘 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에다가 2에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요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왼쪽 놈을 변형을 시켰더니 얘가 딱 된 거야 이제. 자,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놈도 조금 모양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8 한번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로 돼 있는데 여기가 밑이 2니까 그냥 이것도 2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 상태로 일단 8을 좀 해결을 하면 이 8이라는 건 2분의 1의 몇 승인 거지? 마이너스 3승인 거지. 자, 얘랑 얘를 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대로 놓고 이 밑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y는 앞에 마이너스 2고, 자, 2분의 1의 요동승인데 2로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2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승이다. 뭐 이런 거 되겠지. 그냥 생긴 김에 완전 똑같이 하게 묶어버리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끝난 거지. n은 3, n 4 둘이 더하나?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7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너무 쉽네. 고! 그 다음에 파랑 빨간 문제 이렇게 많아. 자, 쭉 가다가 이제 126번. 자.
126번에 1번 받을게. 자, y는 2의 x승이 있고 y는 2의 x-2승이 있고 자, 요 놈이랑 또 y = 1, y = 3 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네. 자, 저 함수 요거 챙겨 이거 쉬운 알지? 뭔 말인지. 자, 저 두 개 함수를 봐봐. 무슨 관계인가? 저 둘은? 그렇지. 평행이동 관계지. 평행이동 관계. 자, 얘랑 얘를 봤더니 이렇게 가는 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되냐? 이제 오늘 한번 하면 나중에는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자, 지금 저 함수 곡선이야. 곡선. 그럼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넓이 우리 못 구해야 지금. 원 말고는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저 둘을 봤더니 평행이동한 관계라는 거야. 그 말은 곡선의 모양이 똑같을 거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x축, y축, 그 다음에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점이 될 텐데, 자,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 그랬으니까 두 칸을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저놈은 여기를 지나면서 자, 너무 간단한 함수들이니까 무점, 뭐 점근선 따로 안 찾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됐고, 자, 이 상태에서 y = 1, 이게 y = 1이고, 그 다음에 y = 3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제. 자, 저거 이대로는 못 구해.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자, 이대로는 못 구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미 얘기를 다 했지만 자, 이 부분 잠깐 봐볼 건데 자, 이 부분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만 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모양이 어떻겠어? 완벽하게 똑같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정도 문제는 몇 번 그래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파란색끼리 모양은 똑같아. 이대로는 못 구하. 그럼 무슨 짓을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자, 조금 더 힌트를 줘보자면 우리는 곡선이 있으면 아까 넓이 못 구해. 직선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넓이를 구해야 될 도형이 뭐 사각형, 삼각형 이런 놈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짓을 하면 될까? 자, 이 부분을 쪼개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똑같아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쟤를 옮기면 사각형이 돼버릴 거야. 자, 그래서 저걸 옮기는 짓을 좀 할 건데 물론 딱 봐도 얘 옮기면 딱 맞아 떨어져서 대충만 얘기해 볼게. 그럼 이런 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지금 대충만 그렸는데 이런 보라색 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보라색의 가로 길이 봤더니 잠깐만 이거 맞지? 가로 길이를 봤더니 가로가 얼마야? 2지. 세로도 얼마일까? 2겠지. 그러면 넓이는 4 하고 이제 끝나면 되네.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뭘 확인할 거냐면 요점이잖아요, 요점. 요점의 x 요점 말고 요점. 자, 요점을 편의상 일단 a라고 할 거고, 저 a의 x좌표 한번 확인해 볼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고. 자, a라는 점의 x좌표 한번 구해볼 건데, 자, a는 일단 y좌표가 3이란 말이야.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y는 2의 x승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자, 그러면 a의 x좌표를 구하려면 2의 x승이 3이다 의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x를 구하려면, 자, 이런 거 할 때 지수 구하려면 로그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했었고, 자, 그러면 x좌표가 로그 2의 3일 거야. 자, 그럼 내가 지금 뭘 확인한 거냐면 이게 되는 건데, 뭘 확인한 거냐면 얘가 2보다 왼쪽이라는 거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잖아 지금. 요 놈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점이 이렇게 와 있으면 쪼갤 때 이상해지겠지. 그래서 내가 쪼개서 옮기는 게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옮길 수가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더 하자면 이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 더 하자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 길이가 그대로 정확하게 y축에서 a까지의 길이랑 같을까? 자, 요 길이. 내가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이게 정확하게 y축까지 갈 건지도 원래는 중요한 거지. 자, 근데 그대로 갈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길게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맞아 떨어질 거야. 왜냐면, 자, 정확하게 이 파란 선이 정확하게 모양이 같은 상황이지 지금. 이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위아래로 봤을 때 두 칸만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놈이. 그러면 당연히 이 가로의 길이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옮기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 평행이동 할 때 이걸 옮겨서 넓이를 구하는 일이 생길 때는 되게 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의심되는 순간에만 좌표 정도 구해보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결국 이 네모 구하면 되는데 가로 2고 세로도 2가 되는 거지. y가 1, 3이었으니까. 그래서 넓이는 4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넘어가서 128번 볼게. 128번도 아마 이걸 보고 있을 웅이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검은색으로 바꿨어. 너네는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128번 한번 봐볼게.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얘가 이사분면을 안 지나야 될 때 뭐 k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 k에 따라 이 그래프가 이동을 할 거야. 근데 k는 무슨 뭘 의미해? k는 여기서 y축 방향 평행 이동이지. 그러면 k가 커지면 올라갈 거고 k가 작아지면 내려갈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충 예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사분면을 안 지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니까 이사분면을 어떻게든 지나겠지. k가 내려가면 이제 이사분면을 안 지날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지금. 자, 그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오랜만에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래프 그리려면 누구를 먼저 찾아봐야 될까? 무점 점근상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지. 자, 무점은 초인. 무점은 언제지?
그렇지. 자, 지수가 0일 때니까 x값이 3분의 4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야. y값은 k-1이 될 거야. 자, 정근선은 y = k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림, 이제 그래프 모양을 잠깐 볼 건데, 자, 이쪽 보는 거야. 밑을 2라고 해도 되고, 뭐 정확하게는 뭐 8 또는 마이너스, 아니, 그 8분의 1 뭐 이렇게 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밑을 2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할게. 지금은 원래는 2라고 하면 안 되지. x의 개수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밑은. 근데 지금 내가 2라고 표현한 건 방향만 볼 거니까 2라고 한 거야. 그냥 방향만 볼 거니까. 자, 밑을 2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3x승 더하기 4 더하기 k 뭐 이런 놈이 되는 거야. 자, 혹시 나중에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원래 여기에서 밑은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줘야 돼. 뭐 2의 3승까지는 사실 뭐 괜찮은 거고 그냥 역수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2의 3승, 즉 8이라고 할 거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대칭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시작할 거면 y축 방향, 아니, y축 대칭은 안 했다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2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1보다 크냐 작냐만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나중에 헷갈려. 밑이 1보다 크다로 놓고 한번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쨌건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치? 근데 얘가 무슨 대칭한 거야? 둘 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원점 대칭한 거지, 원점 대칭. 자, 그럼 x축 대칭, y축 대칭을 다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만약에 y축 대칭을 했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고, x축 대칭까지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점근선까지 잠깐 그려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사분면 지날 거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사분면 안 지날 거고 뭐 이러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사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x축 그려보고, 뭐 y축은 사실 뭐 안 그려도 되지만 일단 그래도 그리긴 그려야겠네. 다시, 자, 사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x축 y축 그렸어 일단. 자, 그렸고 그 다음에 무점이 이제 한번 찍어보자. 자, 무점이 3분의 4컴마거든. 여기가 3분의 4라고 하고, 자, k-1 또 점근선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밑에 있다고 쳐볼게. 그냥 일단은 예시로 그리는 거야. 여기가 y = k라고 해보면 한 칸 딱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무점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사분면 안 지나? 그치? 자, 근데 얘가 쭉 올라가.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이사분면을 지나는 게 될 거고,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이사분면을 안 지나는 상황은 어떤 점을 지날 때일까? 그렇지, 원점을 지날 때겠지. 자, 요때가 이사분면을 안 지나가는 가장 최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이때 k가 이사분면을 안 지나는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럼 저때 k 값만 구하면 되고, 이제 근데 너무 쉬워졌지. 0,1로 지나고 요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0,1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의 4승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0,0 대입한 거야. 그러면 뭐야? k의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사분면 관련된 문제 우리 함수 풀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거지, 항상.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도 나올 거다고 생각하면 돼. 직접.
그다음에 뭐 131번은 이거 이제 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충 느낌상 봤더니 지수함수 두 개에다가 직선 나왔지. 자, 이렇게 직선 나오면 연립도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중에 그나마 좀 쉬운 거 내가 넣어놓은 거야. 이거 131번. 잠깐 설문조사를 하자면 그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킬러에 가까운 문제, 그러니까 수능으로 쳤을 때 킬러에 가까운 문제 넣었다가 뺀 게 두 개 정도가 지금 생각나거든. 그래프 관련된 문제. 자, 그런 거 욕심 난다 싶은 사람이 있나? 나는 꼭 해보고 싶다.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준혁아 어때? 후자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 아니 후자요. 후자고 말했지? 싫다고? 오케이. 자, 일단 132번 봐볼게. 오늘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야. 자, 132번. 얘는 뭐 엄청 쉬운 거야. 자, 저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자, A랑 B 중에 뭘 바로 할 수 있냐, 우리 보자마자. B를 바로 할 수 있지. B는 정근선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B가 3이다 알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A 구하려면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 써먹으면 될까? 그렇지. 요거 써먹으면 되는 거지. 자, 0,5 대입해보면 5가 2의 A승 더하기 B인데 B가 3이야. 자, 그러면 2의 A승이 2가 되는 거니까 A 구하기도 되게 쉬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는 4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33번, 오늘 133번까지 할 거야. 자, 133번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의 두 실수 x1, x2가 있는데 요게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한 거야. 자, 내가 일단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자,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다 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표현, 요거에 대해서 자, 요런 표현이 있어. 자,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 지수함수에서 나오기 되게 좋은 이제 표현이고, 또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미적분 할 때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풀어야 돼. 아예 푸는 방법이 달라.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약간 애매해. 자, 일단 미리 얘기를 하자면 모든 실수 x라는 말이랑 임의의 실수 x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우리 항등식에서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임의의 x에 대하여 이거 다 똑같은 거였지.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두 실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모든과 임의라는 거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표현을 잘 봐야 돼. 표현을. 초인 1번이랑 2번 뭐가 달라 보여? 함수 쪽 잘 봐봐. 그러니까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보지 말고.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중요 뭘까? F 제 위가 올라가 있는 뭐라고? F 아래 올라가 있는 뭐가? F 둘 다 F가 크잖아. 둘의 차이점. 자, 이거를 내가 지금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물론 어차피 너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모를 거고 현재는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좀 다르다가 있어 실제로. X값들이 두 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거야. 자, 요거 알고. 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보면 돼. 자, 지금 뭐냐면 얘 봐봐. 1번 fxgxg.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든 임의의 실수든 저 x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지. 근데 이 식을 딱 봤을 때 1번은 x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2번은 x1, x2니까 다른 값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말로 해석을 해보면 1번은 같은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f가 무조건 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어떤 x든지 그러니까 x값이 다른 놈이 들어가더라도 f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자 1번은 예를 들어서 이게 f야. 그러고 g가 아니 이게 g잖아. 이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1번은. 자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 모든 x긴 한데 하나의 x값을 봤을 때 f가 계속 위에 있지. 그러면 큰 거야. 자 근데 2번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냐면 이게 f면 g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g가 이렇게 있어도 안 돼. 자 얘는 뭐냐면 g에 어떤 x를 집어넣든 f에 어떤 x를 집어넣든 f가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먼저 한마디를 더 쓰자면 이렇게. 자 얘는 같은 x값 기준으로 항상 f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겨서 얘의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부등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얘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f의 모든 y값이 g의 모든 y값보다 그냥 무조건 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자 지수함수에서는 푸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얘는 f 중에 제일 작은 거 마저도 g의 제일 큰 놈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 크겠지 이제. 그래서
F의 최소랑 G의 최대를 봤을 때 얘가 더 크면 2번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물론 지수함수에서는 이렇게 풀진 않을 건데 이제 지수함수에서는 그래프로만 풀 거야. 자, 그런데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 자체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 내용을 나중에는 그냥 책에다가 만들어 놓게 개념으로. 자, 근데 이제 지수함수에서는 이제 요 2번 내용이 지수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점근선이 있기 때문이야.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 올라갈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생기는 거지. 또 내려갈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2번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지금부터 F랑 G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거야. 일단 자, F 그려볼 건데 자, 뭐 무점이랑 다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자, 무점 x가 0이고 요게 될 거고 점근선은 y 이퀄 k가 될 거고 자, 뭐 대칭 이동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 대충만 그려본다면 간단하게만 여기가 무점이 있을 거고 점근선이 이렇게 y 이퀄 k 있을 거고 요 k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G 그래프를 잠깐 보면 자, 얘는 무점이 0,5가 될 거고 점근선은 y 이퀄 6이 될 거고 자, 얘는 지금 밑이 3이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얘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점근선 y 이퀄 6이 있다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를 봤을 때 얘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그려보면 자, G를 먼저 그려보고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G가 되는 거야. 자, F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F가 저 위에 있는 거 괜찮고 쭉 내려오다가 뭔가 요놈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점근선 요 K가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6보다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 근데 K가 딱 6이어도 될까 안 될까? 그걸 신경 쓰면 되는 거는 우리는. 자, K가 딱 6이야 초이나 K가 딱 6이어도 될까? 나 안 보고 있었지? 보고 있었어요. 이상한데 보통 내가 이쪽에서 설명할 때는 초인이가 고개를 딱 떼고 보는데 오늘 고개를 굉장히 숨기고 있던데 아니 방금. 여기 옆으로 보여요. 자, K가 딱 6으로 와도 될까? 시우야, 될까 안 될까? 니들 자꾸 이렇게 된다고? 되게 같아요. 되지. 자, 앞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 없이 앉아있는 놈들은 여기 앉게 할 거야, 여기. 초인이 조심하고. 자, 얘가 쭉 내려왔어. 만약에 K가 여기로 온다고 해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빨간색이 절대 이 흰색이랑 만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되는 거지. 즉 K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아마 K의 최소값이 문제에서 물어본 걸 텐데 그러면 K의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요 K가 6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와 버리면 흰색과 빨간색이 만나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K는 K의 최소값은
값은 6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